영업용 보험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유상운송업을 하시려면 노란 번호판은 당연히 있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보험도 정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임대번호판을 쓰시는 분이 계시고 개인 소유로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대번호판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화물공제조합 측에다가 보험가입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번호판을 구매하신 분들은 화물공제조합에다가는 보험가입이 절대 안 되고 일반 송보사에다가만 가입을 하셔야 돼요. 번호판을 구매하신 분들은 선택사항이 없으세요. 무조건 일반 송보사에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번호판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나 나오냐고. 근데 구매하실 때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얼마나 젊으신지, 나이가 어느 정도나 있으신지, 이걸 다 따지고 그 다음에 본인 과거 사고 유무까지 다 봐요. 다 보고, 특히나 사회초년생 아니면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 나이가 너무 어리신 분들이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정년 퇴직을 하셨다고 하면 나이가 이제 뭐 30, 40대는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고, 평균적인 보험료가 나온다고 해도 본인 사고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친구라고 해도 보험료는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임대번호판을 쓰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노란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화물차 중에 임대번호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더 크세요. 근데 본인들이 과거에 임대번호판을 썼다던가 아니면 현재 임대번호판을 쓰고 계시더라도 내가 보험료를 그때 얼마를 주고 시작했는지, 어떻게 갱신을 했는지 이거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임대번호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번호판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선택사항이 없어요. 화물공제조합에는 절대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일반 선보사에다가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임대번호판은 법인번호판을 빌려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화물공제조합에다만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반 선보사에도 가입을 할 수는 있으세요.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운수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대부분이 이제 화물공제조합에다가 보험을 가입하세요. 임대번호판은. 여기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임대번호판을 쓸 건데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서는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얼마나 뭐 초년생인지 정년 퇴직을 앞두신 분인지 이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면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번호판을 내가 말 그대로 빌려 쓰는 것 뿐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걸 따지진 않고, 다만 예를 들어 경기 번호판이라고 하면 같은 경기 번호판이어도 같은 톤수여도 보험료는 절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적재물 한도를 얼마나 높이고 낮추고 대인대물을 얼마나 높이고 낮추고 다 선택사항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선택사항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같은 지역이어도 지부마다 화물공제 지부 보험료 산출되는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실제로도 제가 한 회사에 친구분 두 분을 같이 이제 등록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은 나이가 같았어요. 근데 보험료가 같은 요율을 진행해드렸었는데 보험료가 두 분이 달랐어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한 회사에 친구분을 동일한 요율에 두 분을 동시 등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보험료가 같았어요. 보험료가 같네 마네 뭐 여기서는 이만큼 나네 저만큼 나네, 이거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지부마다 지역마다 지부마다 산출하는 그게 달라서 절대 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듣는 질문은, 제가 이제 임대번호판 진행할 때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임대번호판을 진행할 때 항상 해드리는 말이, 보험료 얼마 나와요? 처음 등록하실 때 100% 기준 100만원 내외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등록할 때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세요. 임대번호판을 쓰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1년치를 일시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6회납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등록할 때 100만원 내외가 나오신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2달에 한 번씩 나눠서 낼 건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톤 100%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납 기준이에요. 처음 등록할 때 100만원 내외가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22만원에서 24만원 사이를 내게 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처음 등록할 때는 적재물이랑 책임보험, 얘네는 1년치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종합보험은 1회분만 들어가요. 이 세 가지가 처음 등록할 때 들어가는 100만원 내외라는 곳에 들어가는 금액들이고, 적재물이랑 책임은 1년치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얘는 끝난 거고, 종합은 1회분만 넣었잖아요. 그럼 얘는 5번이 남은 거예요. 6회분이라고 그러잖아요. 6회분. 종합이 1회분만 넣었으니까 얘는 5번이 남았죠. 얘는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5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토탈 1톤 기준으로 했을 때 일시납을 하면 수수료를 조금 빠지게 되니까 200만원 내외가 나오실 거예요. 일시납을 하시게 되면 200에서 210 정도? 근데 대부분 일시납 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 분납으로 많이 하세요. 대부분이 분납으로 많이 하시는데 거의 다 분납으로 하지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인데 다만 금액만 다른 거예요. 100%였을 때 100만원 내외를 등록하고 2달에 한 번씩 22, 3만원을 내는 거랑 60%였을 때는 처음 등록할 때 60만원 내외를 내면서 2달에 한 번씩은 15에서 18만원 정도를 내게 계산을 하면 이제 갭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번호판 요율이 이제 떨어지면 처음 등록할 번호판 비용은 올라가게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화물공제조합의 임대번호판으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시면 그냥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그냥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금액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100%라고 해도 100만원 내외를 냈다고 해도 2달에 한 번씩 내는 금액이 22만 5천원이 될 수도 있고 23만 3천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다 틀려요. 금액만 다를 뿐이지 이 방식은 다 똑같으세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처음 등록할 때 100만원 내외예요. 2달에 한 번씩 어느 정도를 낼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반드시 해드리는데 2달에 한 번씩 얼마를 낸다 이거는 까먹고 첫 등록할 때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첫 등록할 때 이만큼 내는 거고 나머지는 분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제가 자주 언급을 해드리는데 업로드를 해드리는데 현재 시세라는 게 돌아다니죠. 현재 시세보다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 금액의 번호판은 본인들이 피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전화 상담으로 먼저 하실 텐데 전화 받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어떤 직책으로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영업용 화물차 보험 관련으로 개인 소유 번호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화물공제는 안 되고 일반 선보사에만 가입을 하시되 남녀노소를 가린다는 거 알려드렸고 임대번호판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방식이지만 금액 차이만 있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한송이물류 정혜솔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인데 다시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로